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최근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확인한 4대 강의 현 주소는 충격적이지요. 유속이 느려진 강바닥에 나는 악취나는 펄이 중상류까지 쌓였고 고인물 위에는 녹조와 함께 큰빛 이끼벌레라는 외래동물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멀쩡한 강바닥을 깊게 파내고 대형보를 세워서 강을 호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인데요. 물이 흐르지 않으니 하구호에서나 나타나던 녹조가 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를 열고 물을 흘려서 생태계 파괴와 녹조를 완화한 뒤에 보를 어떻게 할지 검토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정가레이더 시간에는 한겨레 김희연 기자의 휴가로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전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우선 김명수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정 직후부터 사실상 청문회가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고 후보자가 무엇을 해명해야 할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은 후보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자료 제출 회피가 있었음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자 오후 2시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는데요. 몇 시간 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동안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억지로 내놓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간 명백히 청문회 방해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질의 문답 과정에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상황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그동안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해명보다는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끝까지 항변을 했고요. 제자 논문 가로채기는 이름을 빼먹은 실수다. 연구비 부정 수령은 관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훈혜 의원의 기자회견장 함께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제 쟁점이 많았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문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례적으로 어제 자정까지 넘어가면서 굉장히 뜨거운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7일 첫 월요일부터 우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많은 쟁점들이 나왔고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지금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수 의견으로는 부적격 의견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속속 채택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야권의 이 브레이크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 좀 말랑말랑한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어제가 이제 가장 뜨거웠던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김명수 후보자, 교육부 장관 겸 이번에는 이제 사회부총리로까지 격상이 되는 자리인데요. 우선 제일 큰 쟁점은 무엇보다 학자로서의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이 제자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내용을 그대로 뽑아서 자신의 어떤 연구 실적으로 만들었다든가 또는 오히려 석박사 학위를 이제 취득한 제자의 이름은 빼고 본인 단독 저자 혹은 제일 저자로 등재한 경우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자 대학원생들의 이 연구비 한 1,000여만 원 정도를 거의 갈취한 정황이라든가 학자로서는 지금 굉장히 좀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풀어져 나왔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쩌다가 이제 한 건 정도 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의 학위 논문인데 이름을 자신이 넣어주려고 했지만 이름을 깜빡하고 등재하지 않았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실수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건 정도 있었지만 예. 나머지는 다 당시의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명수 장관 후보자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의 논문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 학문적인 어떤 규제가 없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인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주요한 논문 표절 의혹들은 다 2000년대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02년경에 있고요. 그리고 2011년, 2012년경에까지 본인이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교원대학교의 이제 학술지라든가 학회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게재한 논문들이 대부분 이제 표절이 많은 거예요. 혹은 도용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딱 우리 사회 이제 중년 나이가 됐습니다만 90년대 대학원 시절에도 그런 사례는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이후의 학계는 이 IT가 도입되면서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엄격한 등재 기준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학계 자체로도 이제 자정작용을 하고요. 그 예를 들면 이게 의학 분야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학문적 성과보다는 팀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업적 이런 부분의 분야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이공계나 과학 분야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 교육 부문에서 이런 형태가 2000년대 이후에 왕왕 벌어졌다는 것은 관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고요. 그리고 어제 더 놀랍게 전개된 일들은 이 논문 표절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좀 논란이 됐던 일들이 어제 검증이 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좀 미흡한 답변들이 있었던 건데요. 예. 그 외에 이제 이 주식 투자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교육자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교원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교육의 강화,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업적을 내세우는 분인데 이분의 주식 투자가 대략 한 2건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코스닥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 조현정 대표가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가 이준석 비대위원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도 이제 새바위라고 하는 혁신이
위원장을 맡은 젊은 분인데, 그분 말고 또 IT 출신의 이제 조현정 대표, 비트컴퓨터 대표가 이 비대위원이었어요.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했죠. 또 엄정하게 했고. 그래서 이 비트컴퓨터가 당시에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 비트컴퓨터 주식을 이제 매입했다 매도를 했고요. 차익을 남겼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아이넷 스쿨이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이전에는 디지털 온넷이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여기에 매제가,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후보 본인의 매제가 10여 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 가능성이 상당히 좀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주식 투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해명하기로는 올해 5월에 경제지를 보고 유망하겠구나 하고 샀다가 후보 지명을 받고 다 팔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밝혀진 것은 이미 2023년경부터 11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단타 매매,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매입했다가 며칠 만에 팔고, 매입했다 며칠 만에 팔고, 이 부분은 보통 이 기업 내부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것을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감으로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수상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 금액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한 3,4천만 원 규모의 돈을 굴리면서 단기 매매로 거의 한 뭐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0여만 원까지 꾸준한 수익을 낸 정황이 있어서 이분은 교육자인가 아니면은 뭐 주식 투기꾼인가 하는 또 의혹을 자아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온전히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작년에 한 이제 1억 7천만 원 정도 목돈이 이제 입금된 상황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추궁들이 이어질 때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이제 이 정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어제 지켜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더 큰 문제는 태도 논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뭐 여러 가지 과거 의혹들, 뭐 차떼기 사과하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정원장이 되면 개혁하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5.16은 군사 쿠데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전에 남재준 군 출신 장관에 비해서는 흠결이 많이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민간 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나마 이제 정답 근사치들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지를 이병기 후보 인간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뭐 또 하나의 이제 별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단 말이죠. 예.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 이분은 헌법학자인데요. 이분도 그냥 5.16은 쿠데타다 이렇게 이제 확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의혹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총리 후보만 5.16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어물어물해요. 우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또는 쿠데타라기보다는 자신은 정변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모호한 물타기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어법들은 모두 다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 과거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회피 반 혹은 마지못한 수긍 반,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대통령 코드 맞추기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면서, 이것이 또 본인의 뭐 소신이고 역사관이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교육부 장관 후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제 형식으로 동문서답을 많이 해서 뭐 어물어물, 우물쭈물, 또는 뭐 동문서답,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숨 쉴 시간을 달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소통의 문제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학자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이 정도면은 이분이 이제 장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실까 하는 우려들을 자아내고 있어서, 예. 여당 일각 의원들까지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제 확산됐다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논문 표절 논란 또 주식 투자 논란도 있었고 또 태도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 청문회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네, 김명수 그렇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통과가 가능할까요? 통과가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예.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분들 보면 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최경환 이제 어제 진행됐는데요. 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이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큰 저항 없이 채택이 되고 있어요. 예. 정종섭 후보 정도가 조금 이제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경환 지경부 장관 정도가 조금 난항이 예상됐습니다만, 예. 경제정책이 현우석 부총리 시절과 달라진 게 뭐냐? 사실 내용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정확한 내용도 없고 그냥 승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도의 재판 아니냐. 그렇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질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들은 대체로 이 패스를 시켜주는 분위기입니다. 예. 낙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낙마된 후보들은 총리 후보부터 장관 후보까지 대부분 이 비국회의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결국은 이 의원들을 봐주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통과되고 있는데 김명수 후보만은 정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과가 어렵고 특히 다른 부처 장관이 아니고 교육부 수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용서되기 어려운 정황들이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데 예. 이 통과 여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이 총리의 경우는 인준 대상입니다만 나머지 장관 후보들은 인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요식행위, 형식일 수도 있다. 네. 결국은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야당이 들고 일어나서 부적격이라고 이제 항의를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20일이라는 일정 기간 후에 임명장을 수여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김명수 후보자 지금 논란되고 있고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보고 이 여권의 입장, 적격 부적격 요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제일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강행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아마 향후의 교육부 정책과 또 사회부총리인데요. 경제부문 빼고 나머지 뭐 복지까지 다 망라하는 사회부총리의 지금 현실인식, 시대정신 이런 문제에서의 국민 정서와의 큰 격차 이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거고요.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에게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최소한의 이 상식을 발휘해서 김명수 후보 같은 분은 자진 사퇴를 이제 어쨌든 종용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임명시키지 않는 자체적으로 낙마를 시키는 방식이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국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장관급이 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인사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예. 인사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암묵적 승인인 셈인데 물론 이제 이 야권에서는 뭐 이것도 역사인지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부르죠. 소수 의견들을 청문 보고서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부적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견은 들어가지만 일단 성문화되는 순간 이제 뭐 패스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부적격 소견들이 이제 일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소견들만 본다면 사실은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 이제 15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엄격한 잣대, 그것도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이 이제 주장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바에 의하면 과반 이상이 지금 탈락하는 후보입니다. 사실은 최소한 위장 전입도 이 패스시켜주지 않았었거든요. 과거에는
위장 전입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 형성 축제 과정에 좀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혹은 뭐 탈세, 부동산 투기, 지금 이런 문제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정종섭 안흥부 장관 후보, 이분 헌법학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이제 역사 인식은 5.16 쿠데타고 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학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 직답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과거에 자신이 발표한 글들, 책들을 보시면 자신의 소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긍정을 하는 형태로 넘어갔는데, 근데 정종섭 안흥부 장관 후보는 문제는 이 부동산, 기타 투기예요. 아파트가 두 채입니다. 예. 오피스텔이 있고요.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호텔의 일실, 호텔 전체가 아니라 호텔 방 하나를 개인의 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잖아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적절한 재테크로서의 투기냐, 투자냐, 혹은 과도한 투기냐, 이거는 이제 또 뭐 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과도하게 헌법학자로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내 평생 투기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겨레 신문 어제 헤드라인으로 뽑히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MB 정부 때부터 많이 비판해온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 지금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이제 어제 제가 엊그제 이 옵사이드 전략이다 이런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이 과거사 개인의 과오들에 대해서 읍소 전략을 쓰거든요. 정말 잘못했다. 당시에 관행이라서 따르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봐주기가 좀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투기 아니다. 혹은 과도하게 내 평생 투기라는 말은 내 인생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명수 장관 후보 정도 하나를 놓고 나머지 7분은 뭐 부분적인 잡음 외에는 지금 통과분기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야당이 지금 여당에 국정에 협조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이제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후보로 이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성근 후보자는 지금 김명수 후보, 그리고 뭐 정종섭 후보,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한 2명은 꼭 찍어서 떨어뜨리겠다. 그렇다면 김명수 후보와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자격이 없다. 그랬었는데요. 이병기 후보도 지금 뭐 스무스하게 가고 있죠. 예. 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는 상대적으로 묻혀 있었던 인물입니다. SBS 출신이고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좀 문제가 적지 않은 분입니다. 우선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에요. 예. 음주운전 정도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살면서 한두 번 저지르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룰을 이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습적인 경우에는 아예 이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런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음주운전이 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논박은 이제 또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은 이분의 과거 SNS라든가 온라인에서의 글들이 문창극 후보 결국은 이제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친일 역사관 문제 처음에 제기되기 시작해서 태도 논란, 언론인으로서의 뭐 과거 이제 민주정부들에 대한 날선 비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정성근 문체관광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정말 정치 편향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이제 장관 후보로 지목되고 상당히 삭제한 정황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금 사회적인 가치관,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언론인으로서 어찌 보면은 이제 줄서기, 눈치 보기, 이런 이제 부문으로 또 점철된 과거는 없었는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냉정하게 오늘 판단돼야 되고요. 예. 그런 문제들이 또 논란이 되고 검증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정가레이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의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